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며느리만 보면 자꾸 눈물을 흘리십니다.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매일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 정작 어머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어머니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고 결혼한 지는 12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 장동훈과 함께 살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최말순 어머님은 작년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처음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워낙 정정하셨던 분이라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초기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대화도 가능하고 저희를 알아보시기도 했습니다. 요양병원 면회는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가끔 함께 가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대부분 제가 혼자 가죠. 일주일에 2~3번은 꼭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도 챙겨드리고 옷까지도 갖다 드리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저만 보시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오랜만에 와서 반가우셔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슬픈 표정으로 계속 우시는 겁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저으세요. 그러다가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지시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 심했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술만 떨리시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시더라고요. 서진아, 서진아. 제 이름만 계속 부르시는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진 건가 싶어서 담당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요즘 많이 우시는데 치매가 더 진행된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실 수 있거든요. 간호사 말로는 치매 환자분들이 종종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약을 바꿔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꾼 후에도 어머님은 여전히 저만 보시면 우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으신데 유독 저한테만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생각해봐도 어머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남편보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도요. 그런데 왜 저만 보시면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실까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 얼굴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뭔가 간절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어머님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 저만 보면 그렇게 우실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최근 들어 남편이 거의 매일 저녁마다 병원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엄마 보러 가야겠어.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장동훈이 말했습니다. 어제도 갔는데 또 간다니까 좀 의외였어요. 어제도 갔잖아. 오늘은 쉬지 그래.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간병인이 연락했어. 그렇게 말하고는 재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효자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님을 챙기려고 하니까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매일 가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심지어 주말에도 가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데 남편은 거의 매일 가는 거예요. 동훈아, 매일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너무 피곤하겠어. 괜찮아. 엄마가 나만 찾으신다고 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간병인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드님을 찾으신다고,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미영이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아, 매일 요양병원 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왜? 효자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가족들도 매일은 안 가거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한데. 미영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쪽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녁 시간에만 가잖아. 오후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저녁에? 그건 회사 끝나고 가니까 그렇지. 그래도 좀 이상해. 매일 간다는 게. 친구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가 싶어서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남편이 매일 온다고 해서요. 어머님은 큰 변화 없으세요. 평소와 똑같으신데요? 간병인 아주머니 말을 듣고는 더 의아했습니다. 상태가 똑같다는데 왜 매일 가는 걸까요? 그 후로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병원 간다고 할 때마다 시간을 재보니까 보통 두세 시간씩 있다가 오더라고요. 면회 시간이 그렇게 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응, 엄마가 일찍 주무셔서. 어제는 왜 늦었어? 엄마랑 얘기 좀 하다가. 대답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머님과 오래 대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한 건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어머님은 어떠셨어? 그냥 비슷해. 약간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제가 어머님을 뵐 때마다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나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었어요. 그럼 남편은 병원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오늘은 어머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아니야, 괜찮아. 너는 집에서 쉬어. 왜? 같이 가면 안 돼? 엄마가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나가더라고요. 왜 저는 못 가게 하는 걸까요? 어머님이 제 며느리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머님 때문에 매일 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다른 곳에 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다니요. 12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최근 들어 남편이 거의 매일 저녁마다 병원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엄마 보러 가야겠어.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장동훈이 말했습니다. 어제도 갔는데 또 간다니까 좀 의외였어요.
어제도 갔잖아. 오늘은 쉬지 그래.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간병인이 연락했어. 그렇게 말하고는 재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효자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님을 챙기려고 하니까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매일 가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심지어 주말에도 가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데 남편은 거의 매일 가는 거예요. 동훈아, 매일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너무 피곤하겠어. 괜찮아. 엄마가 나만 찾으신다고 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간병인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드님을 찾으신다고,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미영이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아, 매일 요양병원 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왜? 효자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가족들도 매일은 안 가거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한데. 미영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쪽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녁 시간에만 가잖아. 오후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저녁에? 그건 회사 끝나고 가니까 그렇지. 그래도 좀 이상해. 매일 간다는 게. 친구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가 싶어서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남편이 매일 온다고 해서요. 어머님은 큰 변화 없으세요. 평소와 똑같으신데요? 간병인 아주머니 말을 듣고는 더 의아했습니다. 상태가 똑같다는데 왜 매일 가는 걸까요? 그 후로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병원 간다고 할 때마다 시간을 재보니까 보통 두세 시간씩 있다가 오더라고요. 면회 시간이 그렇게 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응, 엄마가 일찍 주무셔서. 어제는 왜 늦었어? 엄마랑 얘기 좀 하다가. 대답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머님과 오래 대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한 건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어머님은 어떠셨어? 그냥 비슷해. 약간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제가 어머님을 뵐 때마다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나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었어요. 그럼 남편은 병원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어머님 때문일까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도 어머님을 뵈러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병원 입구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동훈아, 너 왜 여기 있어? 장동훈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요. 아, 서진아. 너 오늘 온다고 했나? 응, 어머님 안부 여쭤보려고. 너는 벌써 다녀오는 거야? 아니야, 지금 막 왔어. 같이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오늘은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젊은 여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간호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간호조무사인 것 같았어요. 오셨어요. 그 여성이 남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밝고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죠. 아, 안녕하세요. 남편도 인사를 했는데 뭔가 어색하게 웃으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말순 어르신 며느리예요. 제가 인사를 했더니 그 여성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해요. 간호조무사입니다. 박미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을 보는 눈빛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걸까요? 어르신은 요즘 어떠세요? 네, 큰 변화는 없으세요. 다만 가끔 우시는 일이 있긴 하지만 박미정이 말하면서 남편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뭔가 눈빛이 오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치매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화는 평범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미정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친근했어요. 처음 보는 보호자,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친숙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병실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간호사, 친해 보이던데? 누구? 박미정 씨. 너한테 인사할 때 되게 친근하게 하던데. 아, 내가 자주 와서 그런가 보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주 와도 그렇게 친근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병실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저만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왜 우세요? 남편이 물어봤지만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만 바라보시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박미정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더 오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어르신 상태 체크해 드릴게요. 연락을 주라고요? 왜 굳이 연락을 주라고 하는 걸까요? 다른 보호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미정 생각이 났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어요. 남편을 보는 눈빛이 뭔가 달랐고 말하는 톤도 너무 친근했습니다. 동훈아, 그 간호사가 연락 주라고 하던데? 아, 그냥 어머님 상태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래? 글쎄, 잘 모르겠어.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답했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또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병원에 가는 이유가 정말 어머님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요. 박미정이라는 여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의심 많은 사람 같아서 괴로웠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익숙하게 남편을 대했을까요? 박미정을 만난 후로 어머님을 뵐 때마다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만 보시면 우시는 이유가 정말 치매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혼자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니까 병원에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우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어머님은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서진아.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입술을 떨고 계셨습니다. 뭔가 간절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님. 뭐라고 하세요? 안 돼. 내 아들이. 네, 아들이 뭐예요? 서진아. 너는. 어머님이 계속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 단어씩 겨우 내뱉으시는데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안 돼.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어머님, 동훈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시고 그냥 계속 우셨습니다. 그러다가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어머님이 또 우시네요. 요즘 자주 그러세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며느리분만 보시면 그러셔요. 다른 분들 앞에서는 괜찮으신데. 그래요? 저만 보면 우세요? 네, 신기하게도 그래요. 아드님 오실 때는 괜찮으시거든요. 아드님 오실 때는 괜찮다고요? 그럼 남편 앞에서는 안 우신다는 말인가요? 혹시 어머님이 평소에 무슨 말씀 많이 하세요? 글쎄요, 가끔 혼잣말을 하시긴 해요. 안 되라는 말을 자주 하시고, 서진아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간병인 아주머니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님이 저한테만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는 게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나만 보면 우신다는데 너 앞에서는 안 그래? 응, 나한텐 그런 적 없어. 왜? 간병인 아주머니가 그러던데 나만 보면 우신대. 그래, 치매라서 그런가 보지.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어머님을 뵈러 갔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진아, 조심해. 네, 뭘 조심하라고요? 그 여자. 조심해. 그 여자라고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머님 누구요? 어떤 여자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계속 우기만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가 누구일까요? 혹시 박미정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의심 많은 것 같아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의 그 간절한 눈빛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한테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단순한 치매 증상일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뭔가를 알고 계시는 걸까요? 어머님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 원무과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었어요. 혹시 지난주에 3층 복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무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실 근처에서 다른 환자분이 넘어지셨다는 보고가 있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확인해 봐도 될까요? 혹시 저희 어머님도 나와 있을 수 있어서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CCTV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시간대의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3층 복도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병실이 있는 층이죠.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휠체어를 탄 어머님이 복도 끝에 계신 게 보였거든요. 저게 저희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은 휠체어에 앉아서 복도 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뭔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바라보고 계신 방향을 따라 화면을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 끝 구석진 곳에서 남편 장동훈과 박미정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도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면 속 어머님은 그 모든 장면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자신의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저만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던 거구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원무과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님이 저만 보시면 우시는 이유, 안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그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까지요. 어머님은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말씀하실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치매 증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도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가 다 보고 계셨구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병원에 가는 이유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박미정을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핑계였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오늘도 엄마 보러 가야겠어. 그래. 더 이상 막지 않았어요. 어차피 어머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남편이 나간 후에 어머님 생각을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 모든 걸 지켜보셨던 어머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한테 말씀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혼자 있는 집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게 알려주신 진실을 이제는 제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박미정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셨던 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을 뵈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간병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3층에 그 남자 또 왔더라. 최말순 할머니 아들. 응, 그 사람. 맨날 와서 박미정이랑 붙어 있잖아. 조용히 해. 들릴라. 간병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복도에서 비슷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박미정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당연하지. 남자친구가 매일 오는데.
남자친구가 아니라 불륜 상대잖아. 유부남이라고. 아, 그래. 그럼 더 문제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겁니다. 어머님 병실로 가는 길에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최말순 어르신 며느리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간호사가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이 자주 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보다는 다른 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요. 다른 분이라는 건 박미정을 말하는 거겠죠. 간호사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병원 직원들까지 다 아는 일을 어머님이 모르실 리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이 가장 먼저 아셨겠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여전히 저만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어머님 힘드셨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나 알고 있어. 어머님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안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병실을 나오면서 간호사실을 지나는데 박미정이 다른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몇 시에 와? 7시쯤? 오늘은 좀 일찍 올 것 같아. 누구와 약속이 있는지 뻔했습니다. 제 남편과의 약속이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봤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다 아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소문 안 나? 무슨 소문? 매일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괜찮을 거야. 효자로 보일 텐데.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병원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걸요. 남편이 나간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게 알려주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바보가 되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게 알려주신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병원 사람들까지 다 아는 일을 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병원에 간다고 나간 후 1시간쯤 지나서 저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정말 제가 본 CCTV 영상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병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찾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남편과 박미정을 발견했습니다. 둘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일찍 와줘서 고마워. 박미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보고 싶었어. 남편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었구나.
CCTV 영상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다가 더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둘이 포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그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서진아.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서진아, 이건. 설명하지 마. 다 봤어. 박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도 다 보셨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응. 휠체어에 앉아서 너희 둘이 키스하는 거 다 보셨어. 그래서 저만 보시면 우셨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 가자. 직접 확인해 보라고.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어머님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병실에 들어가자 어머님이 저희를 보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박미정을 번갈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님 다 보셨죠? 제가 물어보자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 봤어. 어머님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 안 돼. 어머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섞인 눈물 같았어요. 남편이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을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저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박미정은 그 모습을 보더니 병실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서 따라 나갔어요. 저는 어머님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말은 못하셔도 눈으로는 모든 걸 증언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뻔했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장동훈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제 대답은 확고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게 알려주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다른 일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헤어질 생각은 없었어요. 먼저 병원 원장실에 찾아갔습니다. 간호조무사 박미정 씨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CCTV 영상도 있어요.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의 윤리 위반은 큰 문제거든요.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원무과에서 받은 CCTV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복도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미정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남편 직장에 연락했습니다. 장동훈 씨의 불륜 증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인사팀의 CCTV 영상과 함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한 문서를 보냈어요.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죠. 남편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회사 내에서 입지도 좁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일을 정리한 후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실 거예요. 더 좋은 병원을 알아봤어요. 이 병원에서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고 싶었거든요. 같이 갈 거야? 어머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계속 모실게요. 어머님이 안도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새 병원으로 이사하는 날,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치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 어머님의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님은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 눈으로 다 봤어. 새 병원에서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어머님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더 이상 억지로 참아야 할 비밀이 없으니까요.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어머님을 모시면서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가끔 어머님과 함께 병원 정원을 거닐 때면 생각합니다. 만약 어머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당연한 일이었어.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슬픈 눈물이 아니라 편안한 미소였어요. 치매라고 해서 모든 걸 잊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님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눈으로 모든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눈물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경고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가 속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려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